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설전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다들 보셨지만 장외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양 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또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공격받아온 4개월에 대한 뭔가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네. 특히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언론 보도량에 비하면 거의 언론 보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새롭게 등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런 판단을 것입니까? 했던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김만배 그분이 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이제 떠든 내용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들고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 내용 보면 이재명 게이트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걸 오히려 뭐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적반하장격으로 그 뭐 이재명 게이트 그 말이 안 나오면 뭐 저 후보 사퇴하라느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결국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재명 게이트. 네, 대선이 보름 남은 이 시점에 대장동 녹취록이 여야 간 공방의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간에 나눴던 대화, 이것을 두고 과연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공을 했습니다. 패널 꺼내갖고 윤석열 후보를 공세를 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공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더 씌워졌다는 측면들이 강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이론 한 장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지금 5개월 이상의 검찰 수사에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씌워져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그 녹취록이라는 것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50억 클럽 문제도 그렇고요. 각종 얘기들이 그 녹취록에 담겨 있는 걸로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이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는 검찰 수사에서 그 부분을 작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온 거죠. 김만배 씨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 거죠. 윤석열과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이면 죽어. 이 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김만배 씨하고 근접해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녹취록이 공개됐단 말이죠. 계속해서요. 여러 번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가집에서 한번 봤다 그러지만은 그 녹취록 문제라든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집을 산 문제라든가 또 김의겸 의원이 전에 한번 폭로했었죠. 실제로 김의겸 국회의원이 그 박영수 특검이 이제 법조 기자들 모아놓고서 얘기를 할 때 누구를 수사 팀장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성렬이 형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또 김의겸 국회의원이 또 그 얘기를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대장동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불철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걸 결합해서 볼 때는 거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이 어제 진행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하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등장을 한다. 근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윤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간신문 일면이 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이라이트는 저는 뭐 경제 문제였는데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이면은 윤석열 후보 사퇴해야죠 하는 그 부분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이어서 단어는 나온 거는 맞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내용을 몰랐는지 모르는데 그 며칠 전에 이미 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본인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첫째, 맥락을 이해를 못한다, 단어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는 한 어떤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법인카드 문제, 쉽게 하면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 개인 유형 의혹을 제기하니까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 들고 나온 게 김만배 부분이에요. 김만배가 내 말 한마디만 하면 윤석열은 죽으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대목을 이게 언제쯤 이야기 같아요? 김만배가 이야기한 게. 아무도 몰라요. 무슨 시점인지도 모르고 어느 맥락 속에서 한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김만배 씨가 오랫동안 법조기자를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법원과 모든 검찰 영역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어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바로 발부해줘. 왜?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무슨 죄가 있었어요? 두 대통령 조사했죠. 대법원장 조사했죠. 완전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수사팀을 중앙지검장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대목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해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대장동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왜? 김만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시점을 본다면 적어도 지금 윤석열 후보는 10년 정도 이상은 김만배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이야기하러. 그전에는 친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왜? 아주 엘리트 검사와 아주 법조계에서 법조 기자 간사단까지 했던 김만배 기자와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좋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멀어졌을 테고. 제 짐작도 있고 제가 현역 기자를 취재한 바도 있어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대장동의 몸통으로 윤석열 후보를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한 시도다. 이건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시장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에 한 푼의 돈도 안 받았다는 사실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마지막 사인하고 그렇게 공적 영역에서 그 설계한 분은 맞는 거 아니냐. 이 대목은 또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윤 후보가 조금 연루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크기라는 것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나중에 이제 아마 좀 얘기가 진행된 것 같은데 그날은 이제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신 책임질 수 있냐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어디서 알았냐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들었다 언론이다 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후보 사퇴할 생각이 있냐 하니까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왔고 토론회에 나와서 이번에 전략상 얘기를 하자 뭐 그런 판단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늘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가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2020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무죄가 난 문제, 이 문제를 갖고 거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 대장동 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을 갖고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거 허위 사실이죠, 이거는. 응? 무엇을 믿고 진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장동 개발의 끝자리에 나온다 그러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대장동에 대한 공세가 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얼굴이 벌개지면서 자기가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고 죄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굉장히 상당히 안타깝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화나는 그런 측면의 표정을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항상 명확해야 되는 게 녹취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6글자가 나오는 것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좀 다른 건데 제가 볼 때도 이건 뭐 이게 몇 년도에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는 김만배만 아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느 민주당 국회의원이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대문을 지킨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다. 이런 대목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거고 적어도 나쁜 의미에서 스캔들 차원에서 게이트를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명하는 대로 선거법 위반 사건 그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나온다는 사실은 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녹취록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요? 제시됐잖아요.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월간조선에서 이제 보도한다로만 나왔지. 이게 보도한다가 아니라 보도됐잖아요. 여기 나오고 여러 차례. 그 부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녹취록이 나와야죠. 예. 녹취록이. 녹취록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아니 녹취록을 저는 화면에 봤는데 그걸 제가 안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녹취록 있잖아요. 그 녹취록 전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 그 대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녹취록. 녹취록이 이재명 게이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나오고 지금 유용화 교수께서는 그 전후 맥락이 모두 담겨 있는 전문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미뤄두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그래서인지 유세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편에서는 이 후보가 계속해서 이 대장동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전략이 좋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언급한 적이 없죠. 어제도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었고 이번에도 역시 대장동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반박하면서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 있는 김만배 씨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대장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지사 할 때 기본 설계를 했지 그거에 대해서 지사 아닙니까? 시장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산하단체에서 하는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다 그걸 관여하겠습니까? 일일이 쫓아가서 다 사인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실무자들이 한 부분인데 이걸 갖고서 검찰은 실제로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조금씩 나오고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분명한 사실인데 이 문제 자꾸만 증폭되면서 정치적 공세가 되니까 국민들은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돈 먹은 거 아니야? 3억 5천 갖고 8,500만 원, 한 8,500을 받아냈다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데 아니 3억 5천은 그 회사의 자본금 설립금이면 여러 차례 그 설명이 된 거거든요. 이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누구나 알죠. 아니 경제생활을 했던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거죠. 일단은 그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3억 5천 들어간 것이고 그 외에 그 다음에는 하나은행이라든가 기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돈이 1조 5천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8,500원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3억 5천 갖고 8,500원 만든지 않았느냐. 이 허황된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봐요. 59.6%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맞아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슨 금전적 관계로 얽히지 않았을 여지도 있고 그 부분에서 드러난 바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초기에는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또 그분이 누군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하동인 1호 소유자의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던 그분이 누군지는 조모 대법관인지 50억 클럽의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말하는 지점마다 그분이 다 달라요. 왜? 대화 시점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랑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나는 계속 돈을 환수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뭐라 그럴까? 그랬으면 잘했다는 거라고 묻고 있는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갖다가 계속 다니시면서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유세장에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이재명 후보의 초점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 별 현명한 접근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어제 토론 장면 마저 좀 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계속해서 거센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장면들 좀 모아봤습니다.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네, 2주 남은 대선 세 번째 TV토론에서의 만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표현들 거칠어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그런 비장한 각오, 그리고 그런 상대방에 대한 공세가 느껴지는데
그런 태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상당히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9일 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당한 근소한 차이로 뚜껑이 열릴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고 양 캠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문제점들이라든가 나타난 내용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 판세를 뒤집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제 TV 토론이 격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좀 방어적이었다면 어제는 또 공세를 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조바심으로 좀 비춰졌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어제 보니까 디테일에서 역시 윤석열 후보가 준비를 잘 못하고 나왔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지난 토론에서 굉장히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으니까 아마도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닌가 싶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번 기회에 가장 윤 후보의 취약점으로 보이는 경제, 디테일, 세부적인 사안으로 아마 굉장히 몰아쳐야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와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다 저는 뭐 그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굉장히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 간에 오간 그 공방전을 가 보시면은 저는 재밌는 대목인데 저는 그걸 유심히 봤어요. 왜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서로가 약간 공통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도도 있고 좌파적인 영역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논리가 주장이 정책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너무 좌파적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중도를 오히려 편하게 땡기려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도층에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재명이네. 아니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인데 오히려 좀 약점이 됐던 게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좀 지지했던 측면이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자기의 포퓰리즘 저 정책을 다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토지 이익 배당금 이야기하다가 그럼 결국 그 국토보유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탄소 배당 이야기하니까 탄소세 올리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발목이 어떻게 보면 잡힌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재밌는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야 너무 마음이 급한 모양이네 이런 생각도 듬직해요. 예, 어제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토론과 달리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윤 후보 답변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기도 했었고요. 핀잔을 주는 등 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설을 하고요.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게 중요하게 보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한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다당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통합정부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다당제라는 건 통합정부는 다당제 하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죠. 양도 많았고 직접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가 공격하고 비판할 때 윤석열 후보의 또 이 무지가 또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빅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차이도 잘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요. 예. 또 이제 그 재정 확장 정책과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는 어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공격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정치적으로 많았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이 토론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연일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윤 후보를 향해서 겁이 나서 도망쳤다. 포기하면 자신이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일화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거죠.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건 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건데 어제 토론에서 보셨지만
문제의식,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핀트가 어긋났다. 그죠? 거기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하니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이런 일련의 태도 같은 걸 본다면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쉽게 하면 정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냉정한 거고 오늘 또 부산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한 이야기일까 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부산 가서 했다는 대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울경이 지금 후보들 가운데 연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잖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따라서 부산 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영남 지역에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거의 마음을 거의 많이 정한 분들이 어제 토론회를 보고 나서 다시 뭐 안철수네라고 뭐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냉정한 정치 현실로 본다면 어제 토론회 한 번 보고 마음이 기우뚱기우뚱하는 사람은 몇 %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금요일 날 정치 외교안 부분이에요. 네. 그 법정 토론 두 번째니까 그걸 한번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